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자문풀이 한자 경쾌하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다교자는 무슨 뜻이 있죠? 술주죠. 원래 술독에 술이 있는, 그래서 술이라는 의미가 있죠. 술주가 아니고 이제 술주와 의미가 통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술을 따라 놓고, 자, 몽기자죠. 사람 몸이 짝을 짓는다. 그래서 짝지을 배자입니다. 이거 결혼, 혼사 뭐 이런 의미로 많이 쓰이죠. 흉할 추자. 자, 술을 따르는데 그렇게 하고 귀신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귀신을 섬기는 자, 그런 행동, 그런 것이 보기에 흉하다 해서 흉할 추. 말만자 부수의장에서 다 배웠죠. 자, 말의 안장 모양, 말의 네 꼬리 모양, 그리고 발자국 모양인데 이 전내개는 대개 한자에서 동물을 나타내는 어떤 상징성으로, 발자국이 상징성으로 쓰입니다. 말마. 시끄러울 소자를 알기 위해서는 벼룩조자를 알아야 되고, 벼룩조자를 알기 위해서는 손톱조자를 알아야 됩니다. 자, 손톱조자는 오른손을 뜻하는 또우죠. 오른손. 손으로 이렇게 내리치는 겁니다. 내리치거나 긁거나 하는 어떤 작은 공격이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 글자가 손톱조자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손톱조자와 혼용이 되는 겁니다. 보통 의미도 같고. 자, 그러면 손으로 이렇게 탁탁 내리치면서 잡는 벌레. 요즘은 보기도 힘든데 벼룩을 뜻하죠. 벼룩조자. 그러면 말이 자, 이렇게 시끄러운 소리를 낼 때 누구한테 물려서? 벼룩이한테 물려서. 자, 그래서 말이 벼룩이한테 물리니까 시끄럽다는 뜻이죠. 그래서 시끄러울 소자입니다. 시끄러울 소자. 참 한자가 이렇게 하나하나의 그 문장이 나름대로는 잘 연결된 그런 구성을 갖고 있는 글자입니다. 생선어자, 생선의 지느러미에 먹을 것이 많이 있는 몸통을 밭전으로 표현을 했고, 자, 이거 뭐 꼬리를 뜻하기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짐승을 나타낼 때 되게 전내개로 처리를 많이 합니다. 생선어, 고기어자죠. 고기어 그러기도 하죠. 고기어. 여기서 고기라는 거 물고기를 뜻하죠. 고기어. 고을선자. 자, 생선 맛이 양처럼 순하니 곱다는 뜻인데 이 양양자는 양냄새 전에서 나온 글자입니다. 원래. 자, 그래서 전에 변음이 선이라는 음을 갖다가 나타내죠. 이런 걸 형성문자라고 합니다. 여기서 그러면은 음부와 의부라고 흔히 얘기를 하는데, 자, 음부는 음을 나타내는 부분이 양냄새 전에서 나왔고, 의부, 뜻을 뜻하는 요 나머지, 음부를 제외한 나머지가 바로 의부죠. 그래서 고을 선자입니다. 생선 맛이 곱다. 양냄새 저는 양이 3마리, 즉 양이 여러 마리가 있으니까 양떼 냄새가 난다 해서 양냄새 전자입니다. 그래서 양냄새 전에 획줄임으로 양이 한 글자 쓰인 거죠. 그리고 생선이 이렇게 양처럼 그 맛이 순하니 곱다, 이런 글자입니다. 자, 3글자의 획줄임으로 또는 축약으로 한 글자 쓰인 거, 우리 그런 경우 많이 봤죠. 뭐 벌레충의 관계에서 우리가 그걸 봤죠. 자, 이게 원래 벌레충이고 하나는 벌레회인데 이것이 속자로 이렇게 축약으로 이렇게 쓰인다. 제가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생선에 대해서 생선 맛이 곱다. 그런데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회를 먹는데 음식에 대한 관념 내지는 어떤 느낌? 뭐 그런 것이 나라마다 달라서 우리나라는 자연산 화로회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직접 바다에서 그물로 포획해온 그런 화로회를 굉장히 좋아하죠. 그리고 뭐 육질이 쫀득쫀득하고 근데 일본에서는 양식회를 최고로 칩니다. 그러니까 화로회는 입맛이 거칠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잡힐 때 물고기가 안 잡히려고 굉장히 퍼덕이고 저항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물고기의 어떤 고기 또는 근육 또는 육질이 뭉쳐가지고
우리는 쫀득쫀득하고 맛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걔네들은 굉장히 맛이 거북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본은 사실은 양식회를 굉장히 으뜸으로 치고 한국은 자연회를 으뜸으로 칩니다. 그래서 사실 이 한국, 일본, 중국 이 동북아 삼국이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달라요.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가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그래서 더 거북스럽고 더 불편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사실은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백인이 한국인 어떤 선생님한테 어깨동무를 했을 때는 우리가 화가 안 나요. 좀 당황스럽기는 하죠. 그런데 같은 행동을 만약 일본인이 했다라고 그러면 굉장히 화가 나요. 왜냐하면 이 생김이 우리하고 똑같은 동양인이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같은 풍습을 마음속에서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하고 다른 행동을 하면 굉장히 화가 나죠. 제 아는 사람이 지인이죠. 그 처가 일본인인데 장인 생신날 처음 결혼했을 때 장인 생신날 우리식으로 봉투에다가 용돈을 넣어서 드렸다가 그 처갓집에서 쫓겨날 뻔했답니다. 그 일본에서는 봉투에 돈 이렇게 해서 직접 건네는 거 굉장한 모욕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처럼 서로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 일본인 장인이 사위가 백인이나 흑인이었으면 얼떨결에 자기들 풍습하고 안 맞아도 얼떨결에 받고 그렇게까지 화를 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가까운 나라의 그 민족 내지는 국민들이 서로 사이가 좀 나쁜 이유가 어느 정도까지는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한데 결정적인 순간에 다르기 때문에 자기들과 같기를 기대하다가 어떤 그 실망감, 배신감 이런 것 때문에 분노가 폭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음식도 사실은 좀 서로 비슷하지 않습니까? 와인 같은 경우에도 프랑스하고 이태리가 서로 지낼 거라고 난리치고, 예. 와인은 서로 지낼 거라고 그러면서 또 성병은 또 서로 쟤네 거래요. 프랑스 가면 성병이 이태리 병이고요. 이태리 가면 성병이 프랑스 병이라고 합니다. 통식 우리가 성병 그렇게 얘기하죠. 종류는 많이 있는데 그냥 성병 그러는데 프랑스 가면 그냥 이태리 병 그렇게 얘기하고 이태리 가면 프랑스 병. 다시 말해서 좋은 건 서로 자기네들 거고 나쁜 건 서로 쟤네 거라고 우겨요. 히틀러가 그렇죠. 네. 히틀러하고 베토벤이 그렇죠. 오스트리아하고 독일이 베토벤은 서로 자기들 사람이라고 그러고 히틀러는 서로 쟤네 사람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생선에 대한 같이 회를 즐기는데도 불구하고 양식회냐 자연산 화로회냐를 놓고 양쪽 사람들의 미각이 전혀 180도 다른 그런 결론을 나타내죠. 자, 사슴목자, 언덕 위를 뛰어다니는 사슴의 그 머리와 뿔 그리고 뇌 발을 이건 좀 비수비자 같은데 갖다 촬영했다고 봐도 되죠. 그렇게 가늘고 이렇게 그 날카로운 그 사슴의 다리를 나타냈습니다. 상형문자입니다. 사슴독자. 저도 사슴고기 한번 대접받아본 적이 있는데 사실은 사슴고기가 지금도 아주 고급으로 좀 치입니다. 네, 그래서 자, 이런 사슴고기를 들고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사슴독자의 획줄임이죠. 자, 마음속으로 기뻐하며 자, 가서 마음으로 축하하며 가서 기뻐한다. 그래서 기뻐할 경자입니다. 기뻐할 경자. 사슴고기 선물 들고 와서 경사스러운 일에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자, 쥐서자. 자, 절구처럼 많은 곡식을 갈아버리는 거예요. 예, 절구에서 많은 곡식을 빻듯이. 그래서 쥐가 사실은 자기 몸통 대비 평생 제일 많이 먹는 동물이 쥐라고 그러죠. 쥐가 몇백 배를 먹는다고 그러나 자기 몸통 대비. 그래서 다 갈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쥐의 입 또는 무언가를 많이 찢고 빻아서 먹는 그런 것을 절구로 표현을 했고, 자, 역시 쥐의 다리와 자, 쥐의 꼬리를 나타낸 겁니다. 자, 여기서 점은 그냥 여러 가지 의미를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예, 그냥
쥐 발톱이라고 볼 수도 있고, 쥐 발톱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냥 동물을 상징하는 점 4개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가 쥐 서자입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 교재 출력하셔서 한 번씩 읽어보고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